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샤론님이 그 다음에 해주실 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김 작가님이세요? 아우, 너무 좋지. 네. 김 작가님, 오늘 네이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부자가 되는, 김 작가님은, 반전의 여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네, 제가 생각하는 좀, 되게 좀 따뜻하고, 재미있고,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하시려면 제대로 딥하게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땡큐님 분에 넘치는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창의성이 늘 이렇게 좀 이래가지고 창의성 많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오늘 할 책은 Retire Early with Real Estate, 그러니까는 부동산으로 일찍 은퇴하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공부를 이제 그 경제 전혀 모르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저희가 뭐 밀리나 이런 거 한국 서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류의 것들은 한국 그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는 다 같겠지만 실상이 뭐 세금 문제 이런 게 다 완전 다른 틀에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 마스터마인드 하면서 그냥 책을 정해버리니까 저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참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제목이 Retire Early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찍 은퇴하기.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가 제가 막 이걸 빨리 해서 은퇴를 빨리 해야지 이랬다기보다는 여기 부동산 그 인베스트 책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온라인으로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반제노블 갔다가 눈에 보이는 그래도 좀 너무 두껍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해서 이걸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건데 어 저희의 이제 수많은 유튜브과 클럽하우스, 팟빵 수많은 구독자들이 계시잖아요. 마스터마인드. 근데 이제 이 제목 때문에 빨리 은퇴 이래서 혹시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혹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퇴의 개념은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은퇴를 여기에서는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미니 리타이먼트, 세미 리타이먼트, 트래디셔널 풀 리타이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보통 은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연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런 류의 리타이어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는 이렇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22세부터 부동산을 시작하셔가지고 15년 후에 이 책을 쓰셨으니까 30대 후반에 쓰신 책인데 이제 이것도 하시면서 이 라이프스타일 코칭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코칭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이 챕터가 7개인데 그 중에 세 챕터가 마인드셋에 관한 챕터를 소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거를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이제 수많은 구독자들 분들 중에 혹시 젊은 분들 중에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 재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실까 봐 그 세 가지 세 파트에서 나눈 중요한 그 내용도 간단히 잡고 넘어가자면 일단 왜 이렇게 라이프를 플랜하려고 하는지, 왜 디자인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려는 방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 그래서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은퇴를 빨리 한다면 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면 그 남는 시간으로 뭐 할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성이 정확히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챕터마다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경제적 자유,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신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유닛을 많이 해서 캐시플로우를 많이 돌려서 론 투 밸류 레이쇼를 적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한 50 유닛이 돼야지 자기는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페이오프해서 2 유닛만 있어도 자기는 은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치면 그 후에 생활 패턴, 생활비 그 계산을 해서 얼마가 필요할지 그걸 보잖아요. 그것도 정말 사람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일단 늘 이런 책들 가면 결국에는 네 자신을 알아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너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고 몇세 은퇴해서 그렇게 은퇴를 하면 뭐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일단은 혹시 우리 수많은 구독자들 분들 중에 혹시 그거를 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 이제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7개 파트 중에 그 3가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이제 입문하기, 부동산 입문, 그리고 그 다음은 입문해서 그 다음에 조금 큰 프로젝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거죠. 피크 앤 비욘드.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은퇴를 생각해서 이제 처분할 건 처분하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들어가나 이렇게를 보는데 그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그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22세 졸업을 해서 1년은 부모님 집에 살고 그다음에 조금은 파트너 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3세, 24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파트너 집에 뭐 거실 한 켠에 카우치에서 살고 뭐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아까 제님도 해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제목이 하우스 해킹이에요. 그래서 큰 컨셉은 렌트를 하던 자가를 하던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렌트를 하더라도 방 3개짜리 렌트를 하면 2개 살고 뭐 하나 렌트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주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주로 상업용이 아니고 거주를 했을 경우에 4유닛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4유닛 이분이 4유닛을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4유닛 해서 3개는 렌트 돌리고 하나 자기 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첫 집이 4유닛일 경우에는 이제 처음 사는 그 혜택 있잖아요. 다운페이 많이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 그거를 어드밴티지를 이용을 해서 4유닛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큰 저기는 수입이 발생하는 집을 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여기는 이제 상황이 미국이니까 뭐 지하를 따로 한다든지 뭐 인로 스윗이 있는 집을 사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땅 자체 남는 땅을 뭐 주차 공간이나 뭐 다른 집들 RV 같은 거 주차할 데 없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아무튼 어떻게든 수익을 발생을 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현재 사는데 다 이제 현재 거주하시는 데가 있는데 방을 하나를 빼고 모르는 사람을 하나 들인다.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23 뭐 이럴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막 이럴 때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해서 정말 20대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 있는 집을 사서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싸게 산다는 건데 이제 그게 역시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들어가 살면서 픽서 어퍼를 살면서 하고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렌트를 업그레이드가 끝난다니까 렌트를 정당하게 받고 이제 자기는 나오고 그 과정을 반복.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 2번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렌트를 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사할 때.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목돈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BRRR 이거를 뭘 플랜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많아요. 부동산 투자 책에는 아예 이 BRRR 플랜으로 아예 책이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똑같아요. 사서, 그러니까 포텐셜 있는 집을 사서 리합한 다음에
렌트 주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파이낸싱을 하잖아요. 근데 리파이낸싱을 하면 이 파이낸스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진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처음 받는 파이낸싱은 단기 파이낸스를 받으세요. 이 분이 적어도 여기 사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무서워지는데 사채를 써서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하면 이제 왜 영화에서 보면 이제 뭐 신장 하나 떼주고 그런 게 이제 연관이 돼서 무섭지만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프라이빗 뱅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인트레스트가 높더라도 일단은 이제 이게 스타터니까 돈이 없는 사람 목돈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매물을 구하고 이제 일을 끝난 다음에 다 마치면 이게 이제 안정적인 형태의 물건이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뱅커하는 롱텀 스테이블한 어 그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플라이가 되는 거는 아까 하우스에게는 이제 물론 요는 수익을 발생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 분이 그러니까 본인 직접 하신 거는 여기에서도 그 매물을 구하셨을 때 그 foreclosure 된 거를 사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완전 네스티한 거.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이해는 쉽지만 일반인들이 완전 foreclosure 된 4 유닛을 해서 fixer upper를 한다. 그리고 뭐 BRR 하기 위해서 그 단기 사채를 쓰고 뭐 혹은 셀러 파이낸스를 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방법은 아니에요. 일반 분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4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첫 집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강추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4 유닛을 추천을 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 분이 강조하시는 거는 그분은 완전 숫자만 보세요. 그래서 그 투자 금액 대비 렌트 얼마나 그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게 지역이 약간 안 좋아지면 구매 가격은 많이 내려가는데 렌트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숫자만 보니까 그런 지역만 추천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거주 가능한 동네로 가라. 그래야 렌터를 찾기도 쉽고 그래야 이제 건강한 테넌트도 찾는다. 이렇게 근데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큰 틀이고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거 정말 다시 원점.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너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재테크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리타이어를 한다고 해도 그냥 8 to 5 잡을 안 한다 뿐이지 손 놓고 일을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2008, 2010 그 마켓 크래시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더 젊었겠죠? 10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그러니까는 그 전에 막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힘드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막 사니까 그 에셋은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일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보기에는 뭐 양복 입고 8시 출근 이건 없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4/7 돌아가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property manage 같은 경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요. 밤 12시에 변기통 터졌다고 불려 나갔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컨시더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재테크를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런 걸 했을 때 어, 한국은 제가 경우를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캐시 바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랑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랑은 많이 심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써서 주식했어요. 혹은 뭐 크립토 샀어요. 이렇게 하면 왠지 패가 망신될 것 같고 너무 리스키해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성향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을 했다고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 그런 건지 그 미국 시스템 자체가 레버리지를 쓰게 되어 있어서 어, 이쪽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제가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고 그걸 알기 전에 제일 먼저 나를 알자.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작가님 그 에이전트 시험 보시는 것과 굉장히 연관된 흥미로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매번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여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어제 저희 뭐 들었던 내용을 잠깐 쉐어를 하자면 지금 캘리포니아가 여기 특히 로스앤젤레스 근처는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나마 근데 안 오른 분야가 노인 관련된 콘도나 이런 그 프로퍼티가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다른 데에 비하면 같은 밸류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싸대요. 그래서 막 25만 불 정도면 뭐 투베드, 뭐 쓰리베드 뭐 이렇게 되는 굉장히 막 주변에 막 병원도 가깝고 이런 데 좋은데 있는 데를 살 수 있어서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5세가 다들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사서 이제 그쪽으로 뭔가 재테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한번 그쪽도 특히 얼바인이 너무 잘 돼 있대요. 주변에 병원하고 뭐 이렇게 공원 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되게 뜨는 분야라고 하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세 명이나 남아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월애님을 김 작가님이 소개시켜 주세요. 네, 다음 시오레님, 그 시오레님도 파이낸스 쪽으로 전문가신데, 요번 시즌부터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함께 못해서 아쉬웠는데, 네, 이렇게 매주 얼굴 보고 또 만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음 책 소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경제 경제책을 집중해서 읽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먼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소책으로 원워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의 힘 원워드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지난 10개월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정하지를 못했었거든요. 한 단어를 내 인생이 아니라 올 한 해를 2022년 한 해를 어떤 단어로 이제 지내야 되나. 근데 이 작가가 존 고든, 앤 브리튼, 지미 페이지 세 사람의 친구분이 쓴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이렇게 추천하던 그 책이라서 근데 사놓고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더는 이만큼 해놓고 못 읽은 책들이 꽤 돼가서 올해는 그냥 그 작년에 못 읽은 책을 일단 위주로 먼저 읽어볼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책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다른 일을 썼어요. 너무 뭐 블로그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손을 좀 썼습니다. 앞부분에 이 원워드를 왜 해야 되고 왜 이 힘이 원워드의 힘이랑 뭐 왜 여기에 꽂혔는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앞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달성했느냐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막 집중각오로 계획을 실천하다가 막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그 좌절해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성을 두고 습관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처음에 세운 결심이 고삐가 이제 쉽게 풀리고 이게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거는 삶을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습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열심만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바뀐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게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어떤 하는 볼만 그냥 쳐다보고 가서 그렇게 된다고 작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사람들의 강성과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가장 단순함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에 큰 힘을 발휘한다. 단어 하나는 가슴에 새겨두고 기억하기 좋고 잃어버릴 일이 전혀 없다. 열정, 기쁨, 힘, 가르침, 헌신 등의 말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각자의 원어들을 365일 동안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하며 삶을 변화시켰다. 이거는 3명의 그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족, 이렇게 주변 이렇게 점점 전파되어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의 강력한 힘을 느꼈고 그 말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으며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고방식, 언어, 태도, 인간관계, 행동까지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빛이 모여서 광선을 자르는 레이저 광선이 되는 것처럼 원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현대의 힘든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며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단순함은 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어들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3단계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1단계가 마음을 준비하라. 2단계가 자신만의 원어들을 찾아라. 그 다음에 3단계가 원어들을 실천하라. 이렇게 3단계로 나와 있는데 1단계 첫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첫 번째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벗어나 내면을 살펴보는 단계. 주변이 시끄럽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요인을 없앤다면 자신의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원어들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조용히 하고 음악도 끄고 주변 만약에 애들이 있다면 애들이 없는 곳에서 TV도 끄고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같이 그 빅토리아님이 하시는 명상처럼 이게 좀 다 모든 게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에 뭐를 원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내 길을 막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이 3단계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 길을 막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나만의 원어들을 이제 찾는 거죠. 원어들을 찾은 다음에는 2단계에서는 간단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내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원어들을 찾았으면 그 원어들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여놓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변에 이제 알려서 나의 올 한 해 원어들은 이것이야. 그러니까는 쉐어하고 나눔으로써 이 사람이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한 해 자기 삶도 변하지만 또 주변의 삶도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막 파급시키는 그래서
같이 성공하는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 뭐 주변 학교, 뭐 선시촌, 뭐 이게 굉장히 그 사례들이 또 여기 굉장히 직장을 위한 거, 뭐 동료를 위한 뭐 그런 굉장히 사례들도 좀 이게 책이 장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자기 자신만의 그 원어들을 찾는 것.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왜 더 집중했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일하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먼저 일하던 이제 친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가 이제 제일 불참이 됐어요. 그리고 제 밑으로 이제 두 명 새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위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의 다른 그 동료랑 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두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일때든 뭐고 이제 그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면 이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귀담아 듣고 이제 그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단은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 자기 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이제 너무너무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뭘 요구, 또 환자가 뭘 요구를 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됐으니까 해주는데 그럼 해주면 안 되는 일. 규칙이 병원이라는 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나는 그 속에서 막 스트러글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한 2주를. 첫째 분이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고 이제 두 번째 분이 이제 일주일 됐는데 한 사람일 때도 삐그덕거렸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더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굉장히 좀 이렇게 봤어.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나랑 다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좀 나한테 정말 내가 뭘 붙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사람인가? 액셉트인가? 내가 뭘 해야지 이 한 해를 내가 슬기롭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게다가 저는 이 소통 안 되는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이제 했어요. 지난주에 차라리. 너무 내가 힘들다. 도대체 왜 이 소통이 안 되는지 난 지금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질 않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다 해주는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차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궁금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먼저 이거 틀렸어, 이거 뭐 어떻게 했어, 뭐가 잘못한,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가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모여서 전체적인 디스커션이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쭉 보고를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고. 그래서 소통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가 셋이나 돼서 일을 하는데 이게 서로 이게 부딪히면 이거를 일을 할 수가 없다. 같이 나도 주인이 아니고 내가 저기도 아니지만 일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서 이제 알아듣고 이제 서로 이제 뭐든지 이제 얘기하고 저기 한 거를 메모를 해서 내가 안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사람이 알 수 있게 메모를 해놓고 가는 거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나는 내 생각에 그냥 기본적인 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백지.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리지는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지만 전혀 이제 몰랐던 거를 그래서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서로 이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제가 많이 스트럭을 해서 내가 올해 결론은 사랑으로 뭐든지 참고 있냐고 하는 내가 그 훈련이구나 싶어서 저는 이 원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말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정말 포커스를 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 이거를 헤쳐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작가이신 우리 향님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소개해달래요. 그래서 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네. 저 작년에 연말 모임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책 읽은 거는 Free Workers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Free Workers라는 책 제목인데요. 그거는 일단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브랜딩 마케팅 감사합니다. 브랜딩 마케팅 하는 그 분들이 어떻게 모였고 어떤 식으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다룬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모베 워커스라는 이 회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렉타르라는 유튜버가 마케팅을 얘기하는 유튜버가 이 프리 워커스 책 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카카오였던가 좀 되게 잘 나가던 회사를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럼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있으면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에서 일단은 신난다, 재밌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무브먼트를 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as slow as possible 보통 ASAP 하면 as soon as possible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as slow as possible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꾸려간 책인데요. 이 책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조직을 꾸려가는 사람 그리고 일이 뭔가 재밌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유용한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고민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마음에 꽂히는 몇몇 단어들, 몇몇 구절들을 제가 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를 타성에 젖지 않고 깨어있게 만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9 to 5 일을 하면 타성에 젖게 되죠.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이런 사람 그렇게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왜 하고 싶지? 우리는 이 회사를 왜 만들고 싶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누가 공유하셨지? 제님이 말씀하셨죠. 제님 이야기 중에서도 그 똑똑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여기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형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험해보고 틀리면 다시 해보고 또 고민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사실 조직 운영을 작은 그룹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계속 고민해보고 이게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또 고민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9 to 5 풀타임을 그만두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라이트 타이밍을 찾아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의만의 방식으로 진짜 살아가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좀 되게 흥분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까 인생을 디자인하는 데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무릎을 쳤던
분이 있는데 이거는 세스 고딘의 보랏빛 수영장이라는 예시예요. 세스 고딘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세스 고딘이 한 말이 보랏빛 수영장 이야기가 도난 방정 염색량이 있는데 이 염색량이 효과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한 스푼만 넣어도 수영장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한 스푼을 바다에 넣으면 바다는 절대 보랏빛으로 물들지 않다는 얘기죠. 이 말은 즉슨 내가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혹은 일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수영장을 찾아라, 일단. 그리고 그 수영장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거나 아니면 그 특정 부위를 찾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다시 좀 살려보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딱 적용됐어요. 정말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한 것이 결국 성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스 고딘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읽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의 연대감을 통해서 일이 성사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성공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결국은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될 일도 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그 경험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최근에 이어령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나의 무늬를 갖는 나만의 삶을 살으라는 이런 얘기인데 너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아까 김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를 잘 알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내가 어떤 색깔을 내고 싶은가를 일단 아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일단 알고 나면 그 원 월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행.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10권의 이 사람에게 인스파이어 줬던 10권의 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레퍼런스 삼아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의 길을 또 2022년도에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빅토리아님도 하시나요? 그쵸? 네. 빅토리아님, 네 중간중간 이렇게 코멘팅을 자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퇴사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요새 내일 그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퇴사한다고. I quit 막 이러면서 막.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자유입니다 약간 뭐 이런 거 도비는 자유예요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어쨌든 여기가 영하 15도가 될 예정이래요. 지금 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저희가 지금 캐나다는 거의 락다운으로 전부 학교도 문 닫고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내일 그 컴퓨터와 이것저것을 다 반납하러 회사에 가긴 갈 건데 네, 참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시원섭섭하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계속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이제 계속 관련된 사람한테 이메일을 계속 보내면서 계속 이제 저는 세이 굿바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 만나서 못하니까 전부 이제 이메일과 이제 팀스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도 저를 위해 울어주고 막 아쉬워해주고 이런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와, 우리 울기까지 하는 건 대단한 건데. 저는 한 번도 못 당해봤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무튼 우리 빅토리아님 방호복을 막 이렇게 쓰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워요. 이제 아, 현장에서 네. 와, 치열하게. 진짜 저는 진짜 비가 음, 걸리면 이 학원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맞아. 저는 진짜 하루하루 거의 뭐 every other day 테스트 받는 것 같아요. 진짜 테스트 계속 받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또 무사하게 하루를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빅토리아님 안전을 기원하면서 네,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책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한 내용하고도 사실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책 2권을 제가 뭐
이번 기회에 사실은 다시 읽었고 제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모임에서 소개를 받아서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죽음의 순간조차 지금 여기에 현존하라라는 책이고요. 레너드 제이콥스님의 책이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불완전함을 온전히 허락하노라. 이거는 이제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불완전함을 온전히 허락하노라라고 지금 제목을 지었는데요. 둘 다 그 현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이제 히터를 꺼서 지금 쌀쌀한 느낌이 막 손에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손도 하도 이제 알코올과 비누칠과 이걸 하다 보니까 손이 막 엄청 건조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이거를 또 한 상태여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목이 되게 마르고 이게 약간 좀 뿌옇게 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은 상상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화면을 보신 우리 마스터마인드 여러분들은 잘 이게 제가 약간 뿌연 이게 김이 차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금 이런 상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느끼는 게 현존이 될 텐데 그래서 현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을 먹을 때 좀 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또는 예를 들어 뭐 파도 소리를 막 듣기 뭐 음악을 듣기 그다음에 뭐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뭐 이렇게 굉장히 몰입을 해서 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존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장 쉽게. 근데 그런 현존들은 사실은 현존의 레벨을 1 to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현존해봤어, 나 현존했었어 라고 했을 때 그런 현존은 굉장히 아주 낮은 레벨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현존의 그런 레벨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현존의 그런 기본부터 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나눌 부분은 제가 이제 꽂혀서 제가 이제 쉐어할 부분은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 다다른 그런 이제 병을 앓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현존할 수 있을까? 죽음을 제대로 맞닥뜨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과연 내가 현존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포커스를 해서 사실은 이 책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말 한없이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이런 영성 관련 책을 읽었지만 읽으면서 챕터 너무너무 막 소름 끼쳐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공부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분들이 사실 많이 알려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책들을 좀 이렇게 한번 리스트업을 해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책을 이제 쉐어를 하자면 그 레너드 제이콥슨의 지금 여기에 현존하라. 이제 영어로는 이제 now and here 이게 가장 현존을 잘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분도 저처럼 여기저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존의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나중에 이제 이제 구루의 반열에까지 이제 오르시게 되셨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꽂혔던 부분이 그런 이제 죽음이 가까워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좀 아파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뭔가 이런 전염병이나 어떤 이제 그런 뭐 시한부를 선고받은 그런 이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죽음이 다다른 사람들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자체를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막연히 그냥 두렵고 아직은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분한테 접촉을 해서 이분에게 도움을 많이 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분조차도 그분들에게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가 이렇게 머리에 막 그렇게 손을 얹으면 갑자기 현존이 되고 뭐 죽음에 대한 뭐 두려움에 사라지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해준 거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순간 자체를 조금 이렇게 좀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함께 해준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갖게 했을 때 그 많은 그런 도움을 요청했던 치명적인 그런 고통과 굉장히 많은 그런 병들이 사실은 엄청난 통증과 이런 거를 유발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처음엔 울고 고함치고 막 이랬던 그런 환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평화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게 이분이 그 현존을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과 이분이 또 함께 그것들을 그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여기 책에 적으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 조금 굉장히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병원에 가서 막 온갖 막 그런 호수 막 코에 끼고 뭐 머리에 무슨 막 다 오줌줄 달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막 그런 뭔가 진통제에 의지해서 정신이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마감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런 엄청난 고통과 이런 거 안에서 과연 그 순간 자체에서도 현존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그런 고요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었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로지 그 현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또 같은 그런 동시에 존재하는 고요함, 그다음에 그런 평안함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런 마음을 시프트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편안한 마음을 이제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희망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목을 이제 죽음의 순간조차 지금 여기에 현존하라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당장 닥친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한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결국 닥칠 일이고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면서 그런 순간을 내가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죽어야지 죽는 거지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간의 끝까지 죽음을 보지 말고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읽었던 여기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가장 깊은 받아들임인데 이거는 좀 전에 향님이 얘기하셨던 그 보랏빛 그 수영장의 내용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연관된 내용인데 조금 이제 반대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랏빛 수영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무리 보라색 물감이 들어와도 이 바다 자체의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통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막 그런 암흑 되게 무서워하고 소리가 없는 거 되게 정적 암흑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전히 불 켜고 자야 되고 굉장히 뭔가 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고 소리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패닉이 오고 이런 게 여전히 그런 증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좋을 때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평안하거나 이럴 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아프거나 이럴 때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의 현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중독의 상황이었을 때 내가 저의 경우로 따지면 이제 순간 자다가 제가 이렇게 잠을 이렇게 딱 깼어요. 깼는데 이제 제가 타이머를 맞춰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그 불이 꺼진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잠을 딱 깼어요. 눈을 딱 떴는데 완전히 암흑이고 뭐 정적이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면 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뭔가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영상을 틀어놓는다거나 뭐 팟캐스트를 틀어놓는다거나 뭐 책을 틀어놓는다. 그래서 그 책을 들으면서 다시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현존이라고 그러니까 현존을 저는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뭔가 제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런 암흑과 정막의 순간을 그냥 맞닥뜨려 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좀 전에 그 했던 그런 그 아팠을 때 경우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거가 될 수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결핍이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를 내 스스로 그것도 첫 번째 우리가 얘기 드렸던 우리 제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어퍼레이션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게 이거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 이 자체가 그냥 정막이고 그냥 소리가 저기 암흑일 뿐이지 이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라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 또 잠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100%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누구나 갖고 있는 한 가지 뭔가 본인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뭔가 꼭 해야 되는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독일 건데 뭔가 이렇게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초콜릿을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피워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중독일 수도 있고 관계 중독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만약 현존을 연습을 하고 마음 챙김을 연습을 하신다면 그 상황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비유가 있었어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영화 장면인데 이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있는 그 상황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가족들끼리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그런 가족끼리의 그냥 저녁 식사 그런 자리가 그냥 그 가족끼리 저녁 식사 자리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뭔가 부족한 그런 저녁 식사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딴 데 계시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저녁 식사 자리야 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그런 중독 증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체를 굉장히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I want 어쩌고 얘기하는 그 want라는 말이 결국 나는 그게 결핍됐다라고 결핍의 의미가 want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소리를 원해. 나는 영상을 원해. 지금 당장 영상을 틀어야 돼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영상이 나의 완벽한 삶에 결핍되어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꼭 말을 꼭 바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부족한 듯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내가 결핍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족한 거지. 지금 내 삶 자체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연습하는 게 결국 현존의 연습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현존의 레벨의 1, 2, 10 중에서 이건 좀 어려운 단계에 해당되고 여전히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연습하는 부분이지만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 포인트가 있으신지, 어떤 공포의 그런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 강박적으로 뭔가를 원했었는데
사실은 그 원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결핍을 만들어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 아까 깊은 받아들임, 깊은 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바다의 어느 한 부분이 오염돼 있고 뭔가 얇고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넓은 바다 안에서는 그냥 온전히 넓은 바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 부분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2시간이나 했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잘 그러면 나누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너무 많은 거 배울 수 있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사실은 살기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향님 내일 정말 마지막 좋은 네, 추억 네, 많이 만드시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저희 이게 팟빵은 이제 매주 조금씩 나눠서 네, 올릴게요. 네, 그러면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Stay 되세요. healthy. 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빅토리아님. 네, 들어올게요. 바이. 네.